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뉴욕 스튜디오의 한국경제신문 서울 본사에서 날아온 김일규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예,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자동차 팀을 맡고 있고요. 이곳 시간으로 어제죠. 13일부터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스데이가 오늘까지 이제 이틀간 이어졌는데요. 뉴욕 국제 오토쇼의 프레스데이 이틀간 현장 취재를 하기 위해 이곳 뉴욕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과거부터 4대 모터쇼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자동차 출입 기자 할 때 모터쇼 많이 다녔습니다. 뭐 파리나 제네바나 디트로이트, 뭐 프랑크푸르트도 있었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이름이 바뀌었죠? 네네, 뮌헨 이제 IAA 모빌리티. 뮌헨에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뉴욕 모터쇼, 뉴욕 오토쇼라고 부르더군요. 뉴욕 오토쇼가 규모가 많이 작았었거든요. 올해 뉴욕 오토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욕 오토쇼가 규모만 놓고 봤을 때에 세계 3대 또는 4대에 포함됐던 그런 오토쇼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만 놓고 봤을 때는 120년에 달하는 가장 오래된 오토쇼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두 해 연속 취소가 됐었고요. 올해 2022년에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그동안에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오토쇼에 참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자동차 신차들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맞닿아서 차를 소개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이 뉴욕 오토쇼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좀 잡고자 하는 그런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수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욕이라는 세계 가장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곳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업계에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오토쇼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본격 개막 직전에 언론에 공개하는 프레스데이가 이제 뭐 이틀이었죠. 이틀 동안 열심히 이제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돋보이는 부스를 꾸민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유와 함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한국에서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가장 돋보였던 부스는 외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 부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규모 면에서 다른 부스를 압도했습니다. 현대차 부스가 1000평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 부스도 이제 500평이 넘는, 그래서 양사를 합쳤을 때에 이제 1600평이 넘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었는데요. 경쟁업체라고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도요타라든지 스바루, 또 쉐보레, 포드, 닛산 이런 업체들의 부스 규모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대규모로 부스를 차렸다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량인데요. 이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는 세계 올해의 차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세 가지 차종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였고요. 두 번째가 기아 EV6, 그리고 세 번째가 포드의 전기차죠. 포드 머스탱 마하 2였는데요. 세 차종 다 전기차였다라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만 세 개 중에 두 차가 국산 이제 완성차 메이커가 제조 생산을 했다는 점에서 좀 눈에 띄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종 후보 3개 중에 2개의 차종을 갖고 있다 보니 현대차 기아 부스가 외신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제 부스를 운영하는 미디어데이를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조금 다양했습니다. 보통의 이제 기본적인 오토쇼에서 신차를 출품하는 행사를 가질 때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뭐 CEO라든지 또는 상품 담당 최고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상품을 하는 것이 이제 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 출시하게 된 글로벌 프리미어로 공개하게 된 더 뉴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이 차를 공개함에 있어서 실제 이 더 뉴 팰리세이드를 체험한 미국의 일반 소비자의 가정 주부를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 차를 소개했습니다. 그 가정주부는 이제 아이가 셋인, 그러니까 5식구가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 아이 셋의 어떤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데, 이 가정이 더 뉴 팰리세이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조명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해서 외신들의 주목을 많이 끌었었습니다. 예, 우리 저 글로벌 마켓 시청자분들은 특히 이제 뉴욕 증시 상장 기업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 뭐 쉐보레 브랜드 있죠. 이번에 어떤 쪽에 역점을 두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국 시장에서는 좀 가장 컸던 제너럴 모터스 GM인데요. 물론 작년에 이제 도요타에게 현지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좀 큰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또 GM은 GM이죠. 이번에 그 블레이저 EV, 그다음에 볼츠 EUV, 그다음에 실버라도 EV를 중점적으로 이제 모델을 전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단연 실버라도 EV였습니다. 실버라도는 이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좀 낯선 차종입니다. 한국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국민적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차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 실버라도 EV는 쉐보레의 이 주력 픽업 트럭인 실버라도를 전기차로 재해석한 버전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에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공개 자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지난 1월 달 미국의 그 최대 가전 전시회죠. 그 CES에서 메리바라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 차를 설명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부 지역에서는 실버라도 EV가 실제 전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외신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아주 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버라도 EV를 간단하게 그 재원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한 번 충전했을 때의 최대 주행 거리가 644km에 달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고성능 전기차들이 불과 500km 안팎, 뭐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500km에서 600km 안팎인 점을 감안을 하면은 상당한 주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힘도 아주 좋습니다. 그 풀사이즈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최다 출력 모드로 이제 주행 시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한국 속도로 보면 한 97km까지 그 도달하는데 4.5초가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라도 EV가 가장 좀 특징적인 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예약 주문이나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실버라도 EV가 예약 주문만 10만 대가 넘어가면서 그 아주 시장에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뭐 앞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포드가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F150 라이트닝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 F150 라이트닝을 유일한 대항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포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F-150 얘기도 하셨고, 포드 제도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전기차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포드가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어떤 모델 전시했던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F-150 라이트닝을 이제 주력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현지에서 바로 이번 달에 이제 생산이 시작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 납품이 될 예정인 차량이고요. 그 작년에 이제 처음 공개가 됐을 때부터 가장 핫했던 그런 차량입니다. 뭐 워낙 F150 자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픽업 트럭이기도 했고요. 포드가 이걸 선제적으로 전기차로 개발을 해서 내놨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포드의 주가 상승도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포드가 전기차에 정말 진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포드는 최근에 이제 그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포드 모델 E와 전기차를 담당하는 사업부입니다. 포드 모델 E와 내연기관차를 사업을 담당하는 포드 블루를 분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서 시장에서는 혹시 이제 전기차 부문을 분사를 하는 것 아니냐, 분사를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 포드는 조금은 방향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분리를 하되 전기차만 따로 분사를 해서 상장을 하지는 않고요. 내연기관차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전기차 투자 비용을 일단 충당을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게 이제 다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드 150 라이트닝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GM의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에는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티엄을 개발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이제 필요를 했었었고요. 포드는 사실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서 F150 라이트닝을 낸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전기차 버전으로 재해석을 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드라이브에 좀 호응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도 가장 큰 관심 전기차에 쏠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통 완성차 업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변신, 물론 이제 GM도 있고 뭐 포드 있고 현대기아차 다 있습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전통 완성차 업계 OEM들은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고는 아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발빠르게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식은 조금씩은 물론 다릅니다만 그 작년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공급망 불안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제 비록 이제 4%대 정도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기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전기차의 지금 현재 업체 순위를 보면은 100% 전용 전기차만 팔고 있는 테슬라가 단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가지고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중국의 BY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GM, 5위가 현대기아차 해서 이제 5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앞서서 포드가 전기차 사업 부문을 분사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분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 프랑스의 OEM이죠. 르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사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르노의 루카 데메오 CEO가 최근에 전기차 사업을 별도 분리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내연기관 사업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르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뉴욕 오토쇼에 참여한 메이커들 저도 뭐 좀 봤습니다. 그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테슬라가 눈에 안 띄더라고요. 원래 모터쇼에 테슬라가 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2년간, 3년간 모터쇼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은 작년 9월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뮌헨에서 열렸던 IAA 모빌리티가 시작이었는데요. 거기도 물론 테슬라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이 뉴욕 모터쇼, 그 테슬라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열리는 모터쇼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 작년 11월이었습니다. LA에서 열렸던 LA 오토쇼에도 참석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가까우면 본사와의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요. 테슬라는 사실 모터쇼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아주 화제가 됐던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기가 팩토리를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가 팩토리의 이름은 사이버 로데오라고 하고요. 이 사이버 로데오의 준공 기념 행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아주 글로벌하게 핫한 그 가수 우리나라의 BTS라든지 아주 유명한 팝스타들의 공연장을 방불케 할 만큼 수만 명이 모여서 콘서트를 열 만큼 그런 정도의 그 준공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 자체는 기존 OEM들과의 경쟁, 기존 OEM들이 하는 오토쇼에 가서 부스를 하나 차려놓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OEM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만의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준공식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팬층이 또 워낙 두텁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쇼 참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의 인기는 여러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이죠. 그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고객 인도 일정 업데이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주문을 해도 내년까지 받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주문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전략은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텍사스 기가팩토리 그 전에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기가팩토리를 열게 됐고요. 그 테슬라는 앞으로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내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들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상산 방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천만 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어쨌든 뭐 그 이런 그 모터쇼에 굳이 테슬라가 안 나와도 뭐 우리 또 일론 머스크 저 트위터가 있으니까요. 트윗으로 주로 이제 홍보도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 순수 전기차 업체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이제 IPO를 작년에 했었죠. 어떤 곳을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인상 깊게 봤습니까? 사실 그 말씀하셨던 리비안, 루시드 아주 핫한 이제 곳들인데요. 그 이번 뉴욕 오토쇼에는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뉴욕 오토쇼에는 인디 EV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그 베트남의 빈페스트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고요. 사실 인디 EV는 국내 시장에는 쌍용차 인수 후보로 이제 잠깐 작년에 거론이 되면서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제 포스트 테슬라라고 빌리는 곳은 이제 루시드와 리비안 이제 두 가지 업체 정도로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신차를 여기서 내놓지는 않았지만 뭐 여전히 굉장히 핫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슈는 이 루시드와 리비안이 과연 기존의 OEM처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목표대로 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과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을 때 또는 이제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도 이제 또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그 이 루시드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들이 공언한 대로 과연 생산을 해내서 고객들의 주문에 맞춰서 인도를 제때 해낼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건 물론 앞서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가 지금의 생산 체제를 갖춰가지고 인도를 해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투자 뉴스를 다루니까요. 주가에 관심 많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이제 주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기업들 주가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 MSCI 오토모빌 인덱스인데요. 이 오토모빌 인덱스, 이제 자동차들을 모아 놓은 것이죠. 이 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난 그 MSCI 월드 인덱스에 비교를 해서 79%나 초과 수익을 냈다라는 이제 통계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2년 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무려 45%의 수익을 낸 효자 섹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글로벌 주요 자동차 그 회사 20개 업체의 합산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산업은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여기가 이제 끝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 20개사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기 삼총사죠. 그 가장 마트형인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어서 루시드와 리비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기차 또 3사입니다. 니오, 리오토, 샤오펑 등의 주가가 크게 뛰면서 전체 오토모빌 인덱스가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동차 전체 산업 지수에서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완성차 20개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50%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대신에 그 자리를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머지 전기차들이 이걸 채우면서 나머지를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오토모빌 인덱스에서 좀 유의미한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같은 순수 전기차 종목만 나홀로 뛰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주가 매출 비율이라고 하죠. PSR 이 개념이 요즘 뭐 한국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완성차 업체들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ER 대신에 그 성장 기업을 볼 때는 매출 밸류에이션을 보는 그 PSR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쉽게 말을 하면은 이 성장 기업, 이제 새로 만들어진 기업들,
차를 얼마나 생산을 해서 제때 팔 수 있느냐.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앞으로 늘어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PSR 성장 전망치를 그 증권사 종합알아서 보게 되면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성장 전망치가 무려 37.9배에 달하게 됩니다. 그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시드가 32.9배가 되고요. 이제는 조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전망치는 조금 낮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가 3위인 14.5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삼총사죠. 샤오펑, 니오, 리오토가 7배에서 이제 5배 안팎 정도의 그런 성장 전망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SR은 이제 PSR이 낮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현대차, 기아차가 0.5배로 작다라는 거는 주가가 지지부진했다 그동안에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자동차 3총사 테슬라와 루시드, 리비안 이렇게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루시드하고 리비안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세 개 순수 전기차 업체에 대한 전망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테슬라 주가는 지금 최근에 $1,000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가 지금 코로나 봉쇄를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가동이 중단이 길어지면서 사실 이제 $900대에 조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또 조금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아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지금 아직 조금 재가동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단기적으로는 물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독일 베를린과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최근 몇 년 새 매년 생산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가동이 되게 되면은 테슬라의 총 생산 능력은 200만 대가 되면서 전년도 2021년도에 딱 2배가 이제 달성이 되게 됐고요. 이러한 테슬라의 생산량 증대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리비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생산량 목표를 올해 이제 5만 대로 처음에 설정을 했다가 25,000대로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주가가 11%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좀 컸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지난 1분기에는 2,500여 대 정도 되죠. 그걸 제조를 했다면서 이제 12달을 하게 되면 한 25,0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날 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같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리비안 앞으로 생산 능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드는 올해 이제 생산 예상치를 당초 2만 대에서 지금 12,000대에서 14,000대 정도로 사실 지난달에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역시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지금 연초보다 50% 가까이 내린 상태입니다. 전기차주 역시나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부품 수급난이 가장 핵심 포인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 OEM들과 마찬가지로 부품 수급난이 언제 또는 어떤 규모로 해결될지가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뉴욕 오토쇼를 직접 취재한 김일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 고민이 크실 텐데 전기차를 대안으로 삼는 기류가 강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일규 자동차 담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